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 소박한 풍경의 지은진이라고 합니다. 직접 못 만나 뵙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조금 아쉬운데요. 오늘 제품 고도와 관련해서 제가 좀 그동안 생각했던 거 위주로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춘천에서 사회적 기업 소박한 풍경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 왔고요. 사실 출발은 저희가 이제 디자인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농촌 마을들한테 필요한 디자인을 하는 회사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도와드리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까지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품 고도화는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저한테도 아직 큰 숙제이고 앞으로도 계속 풀어가야 되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대표님들이 좀 같이 계시면 대표님들 경험담도 듣고 노하우도 나누고 좀 이런 자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오늘은 이제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얘기를 좀 하게 돼서 네, 일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저희 소개를 드렸는데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래서 디자이너이자 마케터이자 상품 기획자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이제 디자인도 하면서 이제 판로 개척 관련된 일도 도와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희 이제 대표님들한테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고 여쭤보면 이제 판로 개척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몇 년 동안 계속인 것 같아요. 계속 조사를 해보면 판로 개척이 이제 항상 이제 1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디자인을 하다가 어떻게 이제 유통까지 하게 됐냐면 제가 사실은 이제 마케팅까지 같이 도와드리는 일을 하면서 교육도 하고 뭐 컨설팅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교육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스스로한테 어떤 질문을 하나 하게 됐어요. 지금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마케팅을 하면 진짜 되는 거 맞나?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블로그 마케팅 열심히 하고 뭐 홈페이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진짜 우리 기업 매출이 늘어나고 한번 사셨던 분들이 또 재구매해 주시고 진짜 그런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많이 있었는데 그걸 실제로 해보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부딪혀 봐야겠다. 네.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어필하고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지 현장에서 부딪혀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소질도 없는 장사를, 유통을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이제 안테나 샵 겸 커피도 팔고 저희 기업 제품들 상품도 파는 커뮤니티 카페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제가 여기 이제 안테나 샵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안테나는 이렇게 안테나를 쭉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기업 제품들이 팔리면 팔리는 대로, 안 팔리면 안 팔리는 대로 왜 그런지 그런 것들을 이 매장을 중심으로 이제 테스트하는 일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많은 핸드메이드 만드는 창작자분들이랑 저희 이제 강원곡간 제품이랑 같이 그런 고민들을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강원곡간인데요. 아마 이제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선에도 저희 강원곡간 같이 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 강원곡간은 말 그대로 강원도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함께 쓰는 공동 브랜드입니다. 요거는 도에서 2013년도에 만드셨고요. 이 강원곡간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저희 기업들이 이제 같이 애써온 게 벌써 한 7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강원곡간의 시작도 같습니다. 근데 저희 대표님들은 사실 물건 만드시느라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 물건을 만들어서 사실 파는 거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한 일인 거잖아요. 그전에는 우리 기업이 물건도 잘 만들어야 되고, 뭐 고객도 잘 관리해야 되고, 판로도 개척해야 되고,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였는데, 사실 뭐 5인 내외의 우리 기업들이 그런 거를 다 같이 잘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렇다면 좀 역할을 나눠보면 어떨까? 우리 대표님들은 물건을 잘 생산하시는 일에 집중을 하시고, 이거를 좀 모아서 공동으로 마케팅하고 판로 개척하고 하는 거를 역할을 좀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강원국관이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게 이제 2014년도고요. 저희도 소박한 풍경도 강원국관에 뛰어들었다는 표현을 하는데, 네, 그게 2014년도부터입니다. 지금은 이제 직접 판매하는 매장이 2개이고 온라인도 2개 샵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매장 안에 가게 안에 가게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지금 이제 10개가 있고요. 네, 여기 현재 지금 강원국관이랑 같이 하시는 저희 기업이 90개의 기업이고요. 실제로는 1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품목으로는 이제 550개 품목이 같이 공동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요 매장들이 본인들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한쪽 코너 안에 저희 이제 강원곡간을 같이 판매해주고 있는 샵인샵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 있는 예비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또 탄광지역 주민기업, 육성사업 창업팀의 물건들을 발굴을 해서 그거를 일반 소비자한테 팔기도 하고, 그리고 공공기관에 영업을 하기도 하고, 샵인샵에 납품을 하기도 하고, 외부 자원들하고 연계하는 일들을 강원곡간이라는 공동 브랜드로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저희 이제 강릉역 강원곡간 상품관이 올림픽, 동계 올림픽 이후로도 현재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런 매장에서 저희 기업들 제품을 같이 이제 팔고 있는 입장에서 제품 고도화가 뭘까라고 하는 이제 이번 교육과 관련해서 조금 생각해 봤던 것들을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소박한 풍경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이고요. 이 공급점은 샵인샵에 저희가 물품을 공급하고 있는 매장이고요. 나머지 활동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 고도화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제품 고도화를 어떻게 말씀을 나눠볼까 고민하다가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한번 이제 돌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요 장표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저희 대표님들이 어떤 상품을 개발하시는 과정을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어떤 상품을 만들까 고민하시고 이제 기획을 하십니다. 우리 마을에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활용해서 이런 상품을 만들어 볼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죠. 요 이제 기획 단계에서 그다음에 이제 상품으로 제조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많은 발품도 파시고 시행착오도 겪고 많은 노력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제품의 어느 정도 맛도 갖추게 되고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도 받고 그 제조 단계를 지나면 이제 패키지에 이것을 다 넣게 되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제품이 나왔을 때 그 패키지를 제대로 마련하시는 기업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임시로 없는 자비를 털어서 일단 용기 조금 사고 뭐 스티커 붙이고 아니면은 임시로라도 기성 박스 사다가 스티커 붙이고 이런 식으로 패키지를 임시로 마련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디를 가시느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상품까지 일단은 만들었으니 그 다음에 조금 더 패키지가 좋은 패키지가 될 수 있게 이제 도와달라 해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뭐 농업기술센터나 지원센터를 찾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지원을 받으시면 그 다음에 드디어 조금 폼이 나는 패키지를 이제 개선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드디어 어디에 내놓고 팔 수 있는 정도가 됐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디에 팔지 판로처를 접촉을 하시게 됩니다. 사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판로처의 이제 담당 MD나 담당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 여기에서 이제 큰 좌절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받으시죠. 일단 우리는 이런 정도의 유통 마진이 필요한데 유통 마진을 줄 수 있느냐. 네, 가격 부분에서 우선 우리 마진이 그 정도가 되지 않는데 어떡하지? 이제 이런 부분도 생기게 되고요. 상품을 만들어 갔는데 판로처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세트 상품으로 들어와서는 잘 안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곧잘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표님들이 대부분 상품을 다 선물용으로 만드세요. 이 상품을 누구한테 팔지, 이 상품이 누가 어떤 이유로 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단계에서 고민이 많이 되면 좋은데 이제 빨리 이제 만드시는 이 단계에서는 그거를 조금 놓치시고 대부분 이제 이거를 만들면 내 지인을 통해서 판매하거나 기관에 얘기해서 좀 단체 구매를 해달라고 하거나 그럴 생각을 하시고 만드시기 때문에 대부분 선물용으로 만드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장이 필요 이상으로 고급한 경우가 있죠. 만들고 케이스 있고 또 밖에 선물용 있고 쇼핑백 있고 우리는 이렇게 선물용이 맞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말고요. 이렇게 벌크로 하나하나 걸어놓고 그냥 쉽게 집어갈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이게 포장이 돼야 됩니다. 내지는 더 용량이 작아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맞은 경우라도 또 여기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표기사항이 어떤 게 틀렸고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되고 이게 지금 빠졌고 만약 이런 것들을 이제 유통 채널에서 이제 접하게 되시면 사실은 애써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패키지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이거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아마 지금 들으시면서 이렇게 좀 우리 얘기네 이렇게 뜨끔하시는 대표님들 계실 것 같은데요. 가보면 창고에 만들어 놓고 미처 쓰지도 못하고 남아있는 예전 가슴 아픈 패키지들이 한두 종씩들 있으시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시 지원을 좀 해다오. 이제 우리가 판로처를 찾았으니 이런 패키지 개선이 필요하다. 다시 이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의 과정들이 들으면서 내 얘기네 하시는 대표님들은 그 대표님만의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이 사실은 이런 과정을 겪고 있어요. 저희도 상품 개발을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과정들을 겪고 계십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 상품을 누구에게 팔 건가? 그 사람을 만나려면 어떤 판로처를 접촉해야 되는가부터 여기에서 사실은 기획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맞는 상품들이 만들어져서 가야 되는데 이제 상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고객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행착오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행착오들을 공통적으로 겪게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고민이 그러면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과연 2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이냐. 혹은 저희 대표님들이 이제 이미 이 단계를 밟으신 상태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제품 고도화를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만들어 놨던 상품을 좀 업그레이드 해서 잘 팔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 단계에서 제품 고도화를 고민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여기서 잘못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패키지를 다시 바꾸면 그게 제품 고도화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품 고도화가 아직 뭔가 정의가 탁 내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요거는 제가 생각하는 제품 고도화입니다. 제품을 고도화한다고 하는 거는 단순히 패키지를 납품처가 원하는 대로 혹은 고급스럽게 바꾸는 게 제품 고도화는 아닌 것 같고요. 패키지를 바꾸기 전에 우리 상품이 고객이 누구고 이거를
어느 채널로 팔아야 되고, 그 우리의 상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끔 만들어진 상태에서 패키지가 개선이 돼야 이게 이제 제품 고도화가 됩니다. 사실 요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만약 이게 안 된다면 하고 보면 아마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 우리한테 맞는 고객과 채널을 맞췄는데 가격대가 안 맞거나 납품가를 맞출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고요. 가격과 고객은 맞췄는데 우리 걸 받아줄 채널이 없다. 맞지 않는다. 하면 이것도 역시. 네. 그래서 결국 제품을 고도화한다고 하는 거는 타깃을 명확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타깃이 이용하는 유통 채널을 접촉해서 그 유통 채널하고 맞는 가격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패키지도 요거 위에서 적정하게 구성하시는 게 제품 고도화가 아닐까 합니다. 이제 저희가 그 컨설팅이나 이런 거 도와드릴 때 이제 대표님들한테 여쭤보는 질문 중에, 대표님 이 상품은 어떤 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어떤 분들이 드실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뭐라고 답하실까요? 대부분 다 좋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아이들한테는 뭐가 좋고, 젊은 엄마들한테는 뭐가 좋고, 어르신들한테는 뭐가 좋고, 다 좋아하십니다. 다 좋게 만들면 더 많이 팔릴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이거를 사면 좋은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게 홍보 마케팅하기도 편하고, 그 타겟하고 의사소통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넓게 잡으신 것들은 약간 한번 좁혀보시는 게 제품 고도화 단계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제 가격 구조 부분인데요. 지금은 저희 대표님들이 이제 원가 계산이 중요하다는 거 이제 많이 이제 알고 계시고, 가격을 설정하는 단계에서도 원가가 어느 만큼의 비율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는 이제 많이 알고 계셔서 그런 것들이 그래도 잘 반영되는 상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이제 원가를 계산할 때 포장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꼭 포함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대표님들 그 원가 계산하실 때 지원받아서 만든 패키지 가격 넣어야 될까요? 안 넣어도 될까요? 네,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패키지를 지원받아서 지원비로 받았기 때문에 내 돈을 안 썼다고 해서 이거를 원가 계산에 안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다 소진하고 다시 만들 때는 내 비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계산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고객이랑 채널에 맞게끔 패키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 패키지가 좋으면 사실 상품이 훨씬 좋아 보이고 잘 팔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들이 대부분 패키지를 조금 과하게 만드시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에 적정한 패키지여야 하는데, 상품은 10,000원짜리인데 패키지는 50,000원짜리 상품이 할 법한 재질이나 인쇄 방식이나 뭐 그런 구조를 갖는 것들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패키지가 무조건 고급스럽다고 해서 상품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정하게라는 말을 썼는데, 네, 적정하게 상품에 맞는 패키지를 구성하시는 게 제품 고도화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제품 고도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우리 제품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서 이것들이 경쟁력을 이전보다 더 갖추었느냐, 이게 저는 이제 제품 고도화가 되었느냐, 이 결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이제 제품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지원 사업들이 나오는데, 그 지원 사업들의 내용이 컨설팅이기만 하거나 아니면 그냥 패키지를 개선해 주거나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원 사업이 그렇더라도 우리 대표님들은 제품 고도화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고객 채널 가격 패키지가 엮여 있는, 그래서 이 과정을 끝났을 때 제품이 정말 이전보다 훨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제품 고도화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자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는 본인이 지불하는 현금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여야 비로소 구매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소비자에게 현금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할 건지 그 부분이 잘 녹아들어야 제품 고도화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는 그렇지 남의 주머니에서 어디 돈 꺼내 먹기가 쉽나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값어치 이상의 가치를 어떻게 제공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이 이후로는 실무적인 이야기들 중심으로 그러면 대표님들이 제품 고도화를 고민하시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실 만한 얘기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장을 고급스럽게 하는 게 제품 고도화. 요거는 감이 오시죠? 제가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요 예를 말고 먼저 말씀드릴 예가 이제 저희 사실 강원도 기업이시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어떤 분말을 생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 분말이 이제 요렇게 요런 포장지에 이렇게 투박하게 검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거였는데요. 포장을 간소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저렴한 그렇게 나와 있는 상품이었는데 잘 팔렸어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이거를 제품 고도화 차원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넣고 밖에 종이 박스 하고 그거를 다시 선물 세트로 만드셨어요. 용량은 훨씬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포장 원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거를 선물용으로 만드셨습니다. 잘 안 팔렸어요. 그 잘 안 팔리는 정도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잘 안 팔려서 이제 그 기업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셨던 사례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포장을 더 좋게 해서 훨씬 이렇게 보기에도 좋고 예쁘게 만들었는데 왜 안 팔렸을까요? 여기에서 하나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상품에 먼저 정보를 드리면 그 상품은 내가 먹기 위해서 사는 상품입니다. 사실 그 상품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호불호가 강하기 때문에 이 선물을 저 사람한테 줬을 때 저 사람이 이 선물을 달가워할지 안 할지 굉장히 편차가 있는 상품이에요. 대신 그 상품이 나한테 좋고 나한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삽니다. 나한테 좋고 나한테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상품을 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물로는 잘 맞지 않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필요해서 내가 이게 필요했는데 사야지 하고 봤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포장도 실속형이고 그러니까 이게 구매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선물용으로 만드는 순간 이게 나한테 필요한 사람도 이렇게까지 포장이 좋을 필요는 없는데 가격도 왠지 별로 저렴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그 상품을 사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소비자가 이 상품을 자기가 먹으려고 사는 건지 남한테 선물하려고 사는 건지에 대한 것도 조금 다시 냉정하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친근한 옥수수 율무 뻥튀기 사례인데요. 이제 영월에서 나오는 율무 뻥튀기 상품입니다. 이 대표님도 포장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루트가 많아서 계속 고민하셨어요. 요거를 요렇게 하지 않고 좀 인쇄가 된 걸로 해서 이렇게 뻥튀기 이렇게 좀 글씨도 좀 잘 보이게 이렇게 해서 이거를 바꿀까 계속 고민을 하셨었거든요.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말렸습니다. 저희가 이 제품을 팔아보고 있는데 그 어떤 손님도 포장이 별로다. 그래서 안 사고 싶다고 얘기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직관적으로 누가 봐도 옥수수 뻥튀기고 율무 뻥튀기고 보고 바로 부담 없이 집어가고. 그래서 소비자가 이 상품을 사는 이유를 이 상품에 잘 녹여야지, 오히려 만약에 이게 너무 포장이 화려하고 매끈하고 하면 이 옥수수나 율무 뻥튀기가 불러일으키는 옛 향수랑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이 처음에는 계속 바꾸려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안 바꾸길 잘했다. 네, 이렇게 하신 상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에 맞는 적정한 포장은 무엇인가? 전략적으로 오히려 더 고급스럽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품명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품명 고민 많이 되시죠? 이제 상품 새로 개발하시고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되나 이제 그 고민 많이 하시는데, 상품명이 고급스러우면 왠지 제품이 고급스러울 것 같은 이제 느낌이 있어서 상품 이름을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있는 듯한 이름으로 지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상품명과 패키지는 딱 봐서 이 상품이 어떤 품목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름도 짓고 디자인도 한 상품인데요. 원주에 있는 허브 이야기에서 나온 허브 치약입니다. 그래서 치약 이름이 이제 아침 연한 치약입니다. 패키지에 여자분이 허브밭에서 허브를 채취하고 있고 아침 해가 떠 있고 이런 그림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풀었는데요. 보시고 어떤 느낌이 딱 드시나요? 왠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내 잇몸에 되게 부드럽고 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이 치약에 들어가는 허브는 아침에 해가 있을 때 부드럽고 연할 때 그때 직접 손으로 다 채취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저렇게 이제 허브 채취를 하는 걸 예전부터 알고 있어서 이제 요 제품 개발을 맡으면서부터는 그 이미지를 써야겠다. 그 이미지가 전달되게 이름하고 패키지를 구성해야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됐고요. 네, 이쁘다고 칭찬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품 이름을 너무 추상적이거나 서정적으로 짓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상품 라인이 많을 때는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제 꽃차 하시는 팀이셨는데 처음에는 상품이 몇 종류 안 되니까 그렇게 조금 추상적이고 예쁜 이름으로 해도 소비자들도 뭐 크게 이제 헷갈리지 않고 기업에서도 헷갈리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상품이 다양해지니까 이게 이제 엄청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상품을 주문을 드리는데 무슨 세트 몇 개, 무슨 세트 몇 개 이렇게 하는데 상품이 잘못 오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들으시는 분도 이제 상품명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계속 상품을 개발해 나가실 거니까 요 단계에서 한번 상품명을 조금 직관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고민을 하셔서 기업에서 이렇게 예쁘던 이름들 중에서 좋은 이름을 살려서 특징 있게 그냥 뭐 1호, 뭐 2호, 뭐 3호 이런 식으로 상품명을 좀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상품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자세히 보거나 우리가 우리 상품을 설명할 때 오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이 상품에 대한 정보나 특징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품 이름이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패키지에 바로바로 잘 녹아나는 전략이 우리한테 맞는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품에 대해서 사실은 홍보를 하거나 고객들이 이게 뭐지 하고 볼 때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지 않습니다. 단 몇 초에 이 상품이 뭐고 특징이 뭐고가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상품 이름하고 패키지에 그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게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한테는 훨씬 맞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시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실무적인 부분들이 있는지 계속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